이재명 파이팅! 이재명! 반갑습니다. 와이스 꺼주세요. 드리기 키시면 와이스 꺼주세요. 뭐 비공개로 할 거는 없고 네. 전부 공개로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좋겠죠. 네. 근데 시장님 제가 이게 직접 얼굴 뵌 건 참 오랜만이어서 저도 그런 대구는 물이 좋은지 얼굴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 편하죠. 그러네요. 네. 2015년도에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어요. 네. 그때 아마 무상급식 때문에 그랬구나. 왔는데 아마 경남도청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 방문한 일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대구시청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것도 대표님이 처음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영광입니다. 우리 저기 시장님께서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대구가 정말 새롭게 활기를 띈다는 소문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 안 보죠. 그렇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가 지난 한 30년 동안 GRDP가 꼴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참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죠. 네. 대통령이 5명이나 배출이 돼도 섬유 산업이 몰락하고 난 뒤부터 대체 산업을 못 찾아가지고 네. 대구 GRDP가 전국 꼴찌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 시민소득이 울산의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영광을 한번 되찾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사실 일제시대까지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는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요. 네.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한반도에 차지하는 대구의 위상이 일제시대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남한을 한정하고 보더라도 인천에 밀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세우는 구호는 대구의 영광을 되찾자. 네. 막 그런 구호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특별법 통과하는데 도와주셔가지고 네. 정말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제 달빛철도 하는 것도 우리가 거의 이제 법률안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광주하고 대구하고 그리고 달빛철도 통과하는 국회의원들하고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대표님이 도와주시면 네. 금년 내 그것도 통과될 수 있도록 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들이 계속 이렇게 퇴락해 가는 게 사실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역행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신공항 이전 문제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은 매우 사실 힘을 쏟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대구 또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그렇습니다. 지역 또는 지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빨리 했어야 될 일이죠.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애 많이 쓰셨던 것 같고, 우리 민주당도 광주, 대구를 이제 묶어서
특정 지역 지원이라는 게 아니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봤고,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인데 실제로 실행이 빨리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달빛 내륙철도 문제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고속철도도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보기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부 철도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서철도망이 되어 있는 데가 강릉하고 서울하고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강릉 가는 철도죠. 그 남북으로만 서울 중심으로만 철도망이 다 되어 있고 동서 중심으로 철도망이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달빛 고속철도도 영남 그 소통 화해 측면뿐만 아니라 동서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네. 서울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광주를 기점으로 대구까지 온다는 그 상징성, 그것이 그 동서화의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줘야 되는데 일부 그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걸 뭐 공항 포퓰리즘 또 그거 하려고 하면 또 멍청하고 무식한 애들이 나와서 철도 포퓰리즘 이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거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동서화합이라든지 동서 간의 소통기를 연다는 게 얼마나 나라 전체 발전에 중차대한 일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또 그런 아마 시비가 또 나올 거예요. 나오더라도 그 대표님이 좀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네. 도와주시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특별법을 2년 반 전부터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 경험을 토대로 특별법을 우리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국회에서 이제 여야 공동 발의로 요즘 공동 발의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공동 대표 발의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지방의 거점 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달빛 고속철도 문제는 우리 당으로서도 주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반대를 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고 사실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애쓸 겁니다. 금년 내에 해주실 금년 내에 해야지. 네. 금년 내 안 하면 그게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오늘 뵈면 그런 제안을 한번 하려고 했죠. 예. 우리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구에서도 내년 총선에 민주당 표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GRDP가 제일 낮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또 대구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약간의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 정치적 경쟁이 가능하면 좀 더 지방이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호남에 가면 그 절대적 지지가 민주당 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호남은 많이 발전했어요. 호남은 많이 발전했어요. 대구에서 보면 또 그렇군요. 아, 그렇죠. GRDP가 같이 꼴찌지만은 광주는 15위입니다. 우리는 17위고. 거기죠. 어이구, 2계단 차이에요. 여하튼 이게 지방 소외 문제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렇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장의 현실적인 조율보다는 좀 장기적 미래를 봐야죠. 이제 수도권에 요즘 GTX나 이런 거 필요하긴 한데 이 기반 시설이 사람을 불러모으고 사람이 모이니까 또 기반 시설이 더 필요하고 그러다 수도권 폭발하고 또 지방 소멸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당장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이나
국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길게는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도청 방문했을 때는 거의 30분 동안 논쟁만 하다 끝났는데 그렇습니까? 그때는 뭐 싸우다시피 논쟁만 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도 그 시장님이 저한테 그러실 거라는 일부 보도가 있던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정치에서 내려와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중앙정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바람은 있고 우리 당 문제도 잘 됐으면 바람이 있고 또 오늘 아침에는 KBS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민주당은 현안을 처리하는 게 속도감도 있고 아주 빠르다. 근데 우리 당은 거의 30여 년 이 당에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은 내 본 일이 없다. 그 이야기도 했어요. 했는데 양당이 좀 정비가 되고 총선 전이라고 해서 서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네. 이번에 간호부 같은 경우도 어느 징역을 위해서 민주당이 그 전력 투려 어느 징역을 위해서 민주당이 정력으로 힘을 쏟는 것은 조금 민주당스럽지 않다. 저는 30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저하고 아주 사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원로계층에도 15대 출신들은 우리 당에는 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은퇴 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다. 네. 사실 국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진영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당이라기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당인데 직역이 서로가 그렇게 목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 직역의 그 편을 들어버리면 상당히 그 당 입장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쳐다보면서 좀 중앙정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서로 소통하고. 옛날에는 대표님 그랬어요. 꽉 막혀 있을 때 마쿠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쿠에서 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당에도 있었고 여당에도 있었고. 마쿠에서 좀 원로들이나 선배들이 나서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당 대표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조정이 되는데 이 최근에 와서는 마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민주당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는 정치가 되고 네. 그냥 각 당이 가야 할 길을 간다. 그런 정치가 돼버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들어져.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해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정치가 나설 일이 없겠죠. 당연히 이제 모든 영역들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이제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승복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100% 동의는 좀 어려운데 지금 제가 봐도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이제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제 정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화해야죠. 지금은 적과 동지밖에 없죠. 네. 점점 그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그래 돼가고.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놓고
다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다투기는 다투야. 다투되 감정을 섞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감정적이 돼가는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양쪽이 당이 다 그래요. 왜 우리는 아닙니다. 에이, 똑같죠. 우리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어디 뭐 손뼉이라는 게 네, 한쪽에서 그렇죠. 휘둘러 가지고 손뼉이 지나요. 그런데 좀 잘해 주셨으면 네, 다 같이 노력해야죠. 그리고 대표님 오셨기에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예.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기가 좀 그걸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되어 있으니까 과거에는 대통령 권력이 80%였다면 지금은 국회 권력이 적어도 대통령 권력 못지않게 5대5 정도로 지금 국회 권력이 커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대통령 권력이 80%고 국회 권력은 2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5대5 정도로 대등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이 대등하게 된 권력이 충돌을 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권 세력들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좀 풀어나가 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네. 근데 뭐 말씀은 다 동의됩니다. 동의되는데 뭐 이게 누구 잘못이냐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원칙과 그야말로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잘 관철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죠. 말씀하신 간호사법 문제도 사실은 둘 다 책임이지. 물론 그렇죠. 네. 근데 간호사법 문제도 사실은 여당도 대통령도 공약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공약 아니라는데요. 그래요. 뭐 공식적 공약이 아니다,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간호사 처우에서는 공약한 일이 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은 공약한 일이 없다. 그게 아마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후보의 정책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있긴 하더군요. 그 정책본부장이 지원차 떠들었는지 그럴 그럴 수도 원래 있겠죠.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 점은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여하튼 이게 그것도 이해 조정 과정에서 대체적인 국민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야 후보, 여야 정당이 모두 합의하고 약속했던 것이라 사실 그런 건 지켜줘야죠. 어떤 글쎄요. 것도 절대적으로 선은 아니니까요. 글쎄요. 저는 어느 직력에 한정해서 보기보다도 그 통과 과정이 그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건데 그럼 국회라는 게 사실상 소수 여당은 아무 의미 없는 집단이 되어버리죠. 그건 대통령이 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사실 국회에 있는 거죠. 조정을 했어야죠. 조정을 안 하고 밀어붙인 사람이나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손 놓고 있던 사람이나 똑같죠. 아까는 우리 시장님 소속 당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속도가 안 났다고 약간 원망하시는 것 같더니 그거 쇄신하는 게 그렇죠. 그거 문제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은 적극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덜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그래 안 하잖아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죠.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내가 한 30년 있었는데 우리 당은 원래 그래요. 대구의 좀 예. 산업 경제 구조를 바꾸는 뭐 세부 플랜들은 좀 잘 지금 돼가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네. 재편을 하고 있고 5대 신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착착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도 성과가 지금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좀 주시면 저희 같이 그거는 노력하도록 할게요. 중앙에는 요청하기는 어렵고 대구시당에서 그 악의적인 논평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시장이 원래 논평이야 자유롭게 하는 거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 논평을 해도 어느 한계는 지켜야죠. 그래? 최근에 우리 핵심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구 민주당 시당에서 황관으로 만들어 버렸어. 황관으로 만들고 형식적인 사과만 했는데 그건 사과 대상도 아니에요. 이미 그게 황관이 돼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사과한다고 보고야 됩니까? 그런 거는 사과 대상도 아니고 그런 몰상식한 논평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이 화가 나서 민형사 고소까지 다 했어요. 아 직원들이 했어요. 시장님 하신 게 아니고. 아니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정광훈인가 그 사람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고소 안 하잖아요. 더러워서 안 하잖아요. 그 상대에서 할 게 뭐 있어요. 나는 그런 거는 하지 않는데 그런 논평은 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인격을 말살하는 논평이다. 그냥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을 서로 논쟁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격을 두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인격을 두고 폄하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정당 논평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DJ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여야가 싸울 때도요. 그냥 상임위에서 싸우고 딱 끝나면 바로 여의도 포장마차로 갔어요. 네. 여야 의원들이. 거기서 풉니다. 거기서 싹 풀어요. 그 이튿날 또 싸워요. 그날 싸운 거는 그날 풀어야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암이 걸려요. 그 옛날에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여야 관계를 해결했는데 그 풍토가 딱 없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17대 때 국회에 386이 들어오면서 탄도리들이 들어오면서 여야가 이상한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국회에서 봐도 서로 인사 안 해요. 그때부터 서로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게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저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가 서로 몰라요. 심지어 목욕탕 가서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국회가 상망하게 되는 거예요. 풍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거칠죠? 거칠죠. 그리고 좀 논평도 거칠고. 많이 아프신 모양이네요. 아니,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거의 30여 년간 두들겨 맞고 살아온 사람이라서 어지간한 말을 해갖고 우리는 미동 안 합니다. 국힘당의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장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상공은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야.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대구시정 하는 데만 집중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죠. 참 대구는 제가 어릴 때 대구는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거의 환상 같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활기차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정말 발전하는 도시 이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그 반대쪽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30년 침몰했죠. 네. 한 30년 침몰하고 대구 굴기라고 내세운 거는 우리 한번 벌떡 일어서 보자. 막 그런 취지로 대구 굴기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 걸고 지금 뭐 시민들도 동의하고 공무원들도 동의하고 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대표님 오셨으니까 달빛철도 하나 약속하고 가주시는 것만으로 대구 시민들이 또 TK 500만 시민들이 고마워할 겁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상수원 문제는 잘 해결되셨어요? 예? 상수원? 취수원 문제? 지금 이제 환경부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상수원의 취수원을 강물로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광주도 댐물입니다. 광주도 영산강물로 사용 안 합니다. 섬진강물을 사용 안 하고, 그건 주안댐하고 동목댐에서 댐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강물로 원수로 사용하는 게 우리 영남 일대입니다. 영남 일대가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물로 원수로 사용을 하는 것은 선진국에도 별로 없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85%가 지하수하고 댐입니다. 강물은 흘러 들어오면서 오염물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1급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식수 정책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은 낙동 강물보다는 안동 댐물을 이제 가져오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안동에서도 이제 시장님하고 안동의회에서도 지금 동의를 냈죠. 안동의 동의를 얻으면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절차는 수장공사하고 환경부에 이제 사업 추진을 관로 같은 걸 매설하고 하는데 그걸 시작을 하면 되니까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이 식수원 때문에 사실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렇죠.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식수원의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구미공단이죠. 구미공단이 생기고 난 뒤부터 대구 시내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2급수 사무실로 전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구미공단을 폐쇄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식수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안동댐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네. 대구에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 지형성 강우가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구가 비가 잘 안 와요. 예. 옆 골목은 비가 내리는데 옆 골목은 예. 빛이 쨍쨍한 뭐 그런 현상이 대구에 있더라고요. 어릴 때 기억에. 대구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수 부족입니다. 그거는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식수 부족입니다.
식수댐을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까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지리산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빼고. 그 지리산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식수댐을 하나 만들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까지 그게 1급수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 환경단체가 무서우니까 식수댐 건설할 생각을 안 해요.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번에 그 광주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식수댐이 동복댐, 주암댐에 의존하다가 그 댐물이 마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광주시장한테 섬정한 댐을 다시 한번 높이든지 제2댐을 만들든지 그리고 식수댐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후가 6, 7, 8, 9월에 몬순기후의 모든 강수량의 70%가 다 쌓여 보입니다. 근데 그때 물을 갖다가 가다 놨고 그걸 우리가 국민들 식수해 줘야지 그걸 가다 놓지 않고 전부 바다로 다 흘려버리고 나중에 식수 부족으로 난리를 친다.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면 식수댐이 거리 많습니다. 스위스 같은 데도.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환경단체가 무조건 뭐 하면 반대하는 게 그 환경단체인데 그 겁이 나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하는 게 댐 건설하는 게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식수댐만은 지금은 전국에 다 건설을 해야지 앞으로 식수 부족 사태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리고 뭐 한번 하자고 하면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면 전부 발 빼고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식수댐 건설은 지금 시급한 과제인데도 환경부 장관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욕 얻어먹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라 100년 되게 위해서 식수댐을 빨리 건설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 호남 지방에 이번에 얼마나 그 심했습니까? 대구의 식수원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괴로워하니까 식수 때문에 많이 꽂히셨군요. 아니요. 나는 그 국회에 그 5년 4개월 동안 환노위에 있었어요. 아, 그때부터 그러셨어요?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생활할 때 우리 당은 환노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 5년 4개월 동안 환노위원장도 했고 환노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대한민국 식수정책, 식수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료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 식수댐 그거는 오래됐죠. 네. 식수 문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네. 이제 가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시죠. 제가 시장님 만나러 오고요.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밑에 갈게요. 아니, 알아줘요.